안녕하세요. 성산 케미TV입니다. 이렇게 2월 4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관 외에는 엄청난 매도세가 있었죠. 기관이 이 대건 순매도를 했는데 1조 8,346억 원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이 6,492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개인이 2조 4,704억 원 이렇게 매수했죠. 수급이 약간 지금 꼬여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3% 하락했는데 외국인이 1,198억 원, 기관이 870억 원을 매도했고요. 개인이 홀로 2,177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볼게요. 지수 차트를 보면 사실 이 차트를 딱 살펴보면 이 황금일선, 21선을 돌파 안착을 해줘야 그래서 좋은 상승 유지가 되죠. 코스닥은 이 코스닥 지수인데 지금 어제 3일간 이제 이 코스닥 21선 바짝 붙여놓고 사실 오늘 이 위에서 바짝 출발해서 올라갔으면 지수가 좋아졌을 건데 21선 돌파 못하고 역시 5일선까지 밀려있는 상태죠. 요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확률이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5일선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5일선을 이탈하면 저번에 찍었던 저점까지 한번 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61선까지 일단 내려오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내일 지수가 빨갛게 양봉으로 돌아서서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일 이제 주봉의 마지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밀리지 않고 이렇게 5주선이 올려놓으면 좋은 모습 예상이 되는데 조금 지루하고 힘이 있는 이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죠. 이 황금일선에 대한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관망하는 자세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제 5일선까지 깔끔하게 회복을 해줬지만 오늘 결국 21선까지 오늘 결국 기관과 외인 특히 기관이 엄청나게 팔아치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5일선까지 밀렸습니다. 다행인 건 5일선 이탈을 하지 않았고요. 내일 5일선을 딛고 돌아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플발 관련해서 현대차 관련주, 현대차 그룹들만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이 엄청나게 팔아진 게 보이죠.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상당히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연기금도 팔아치웠고요. 자, 코닥 지수를 보면 개인하고 투신은행은 좀 들어왔는데 역시 외국인이 많이 팔아치웠고 또 금융투자 액수도 많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좀 부담감은 있는데 또 아직 5일선 이탈들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내일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오늘 조금 이슈가 있었던 그 오성첨단 소재하고 경보제약을 살펴볼 거예요. 오성첨단 소재 이 자회사가 특허 취득 소식이 있었죠. 이 오성첨단 소재는 이 자회사 때문에 항상 그 대마 관련주로 엮여 있고 예전에도 그 조바이든 관련해서 그 항상 취임할 때 이제 크게 상승을 예상해서 이렇게 매수해 놓으신 분들도 많은데 막상 취임하니까 수익이 많이 밀려서 크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경보제약인데 오늘 이 스위스 제약사 이타슨섬이 수출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도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과연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상황을 한번 보고 그 차트의 상황이라든가 지금의 위치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 채널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또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아무 곳에나 남겨주시면 시간이 되는 날 정석권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릴게요. 이 오성첨단 소재 자회사가 하나 있죠. 카나비스 메디칼이라고 이 마리화나 관련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이 마리화나는 이 대마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마약류 물질이고요. 치료용으로 일부 쓰임이 가능한 상태죠. 카나비스 메디칼은 지난해 초 글로벌 학술지 칸나비스 앤 칸나비노이드 리서치에서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1년 만에 이 특허 취득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국내 최초죠. 이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이 칸나비디올, 이 대마 성분 의약품인데요. 이 신경세포 보호 효과 평가 방법 및 칸나비디올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특허입니다.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마약류 물질이고요. 치료용으로 지금 일부 쓰임이 가능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죠. 이 오성첨단 소재는 2018년도부터 약 30억 원 이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한국과학기술원과 이제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성첨단 소재의 차트를 보면
일단 월봉의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월봉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월봉 장기 추세 하락의 확증은 5개월선 이탈로 봐요. 자, 이 친구가 근간에 조정이 깊었죠. 저도 한번 매수했다 매도를 했는데 이 5개월선까지 이제 올 거를 이제 감안을 하고 일단 매도를 했는데 기어이 5개월선을 딱 찍고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식이라는 게 차트에 뭐 딱 정답이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차트는 기준을 세울 때 좋아요. 물론 회사의 미래의 가치나 이런 걸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투자 방법이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차트를 해석하시는 분들은 차트 나름대로의 또 기술적인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월봉 바닥에서 20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20년도 10월 달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건 이 회사에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 물량을 매집해 놓은 거죠. 즉 지금 일어났던 이런 오성 첨단 소재 자회사가 특허라든가 이런 걸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다는 뜻도 되죠. 저게 하루 이틀 준비해서 특허를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월 달과 11월 달, 그러니까 즉 월봉에서 이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들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누군가 이제 매집했다고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서 아무리 매집했다 하더라도 5개월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돼요. 즉 17년도 12월 달에 5개월선, 10개월선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하향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호주야 지수 속에서도 5개월선 이탈하게 되면 안 되는데 이 5개월선의 자리를 끌고 일봉으로 평 이동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동하면 이 친구가 기어이 깨야 되지 않을 자리에 앉겠죠. 이렇게가 됩니다. 이 친구는 이 자리에 이탈하지 않고 지금 꼬리 달고 돌아간 날이 2월 1일이죠. 보시면 이렇게가 됩니다. 빼앗게 걸어놓을게요. 이 자리는 11월 16일에도 지켜졌고 작년 12월 23일도 지켜졌고 드디어 2월 1일도 지켜졌죠. 바닥으로 보면 완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때려놓고 다시 한번 위에 변곡점을 해가고 있죠. 사실 이 친구를 중간에 오늘 단기로 들어갈까 하다가 이제 다른 종목을 매수했는데 자, 이렇게 돼요. 이쪽 공간에 아마 매물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주식이 5일선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각각 쌓이는 매물대들이 있는데 이 매물대 이하로 떨어지는 주식이 항상 더 크게 밀려요. 따라서 최초에 제가 이제 매도한 시점이 사실 이 친구를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 자리를 깨는 거 확인하고 바로 다 매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변곡점을 깼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이렇게 밀리게 됐죠. 자,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가장 잘 지켜줘야 될 자리가 바로 월봉에서 보시면 5개월선이 돼요. 따라서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친구는 괜찮고 또 하나 이 친구 맞고 떨어질 만한 자리가 또 하나가 있죠. 보시게 되면 이 5개월선이 이렇게 옆으로 가던 즉 5개월선이 깔끔하게 뼈쪽 솟으면 매물대가 좀 약한데 이렇게 옆으로 지루하게 횡보하던 구간은 착착착 매물대가 쌓이면서 이렇게 저항선으로 작용해야 돼요. 이것도 조금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되죠. 자, 그럼 이 친구에 대한 목표가가 나와 있죠. 5개월선을 잡으면 한 7,4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보고요. 18년도 1월 달에 한국은 고점이 7,128원이니까 7,000원까지 지금의 한 7, 80%는 되겠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꼭 7, 80%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상황은 좋은 게 맞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의 최초의 하락은 이 주봉의 5선 하락은 중기추세 조정이 들어와요. 따라서 12월 18일 날 조정을 들어오기 시작해서 급등했지만 정고점 맞고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위험해졌는데 역시 황금주선 딛고 잘 돌아나가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자, 월봉에서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매물대 소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주식이 조금 좋은 지표들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20년도 12월 24일 날 보면 황금일선을 돌파하려는 이 꼬리들 이 매물대를 소화하려는 꼬리가 나왔을 때 이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이 친구가 내일 황금일선 근처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다시 밀려서 여기서 돌아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근처에서 튀고 돌아나가면 이 친구는 강하게 여기서 이 변곡점을 뚫는 순간 큰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변곡점 위에서 출발해서 날아가면 이 자리는 새로운 지지선 이 지지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나 이제 이 밑으로 안 갈래 다시는 이렇게 될 확률이 크고 이 지지선을 맞고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황금일선 근처까지 온다든가 5일선 딛고 다시 천천히 돌아나가는 이런 모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정해져 있는 거죠. 이 자리를 지금 벌써 20년도 11월 달부터
20년도 1월 29일까지 안겠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잘 매수해 놓으시면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 한 비교적 튼튼해 보입니다. 시간을 잠깐 볼까요? 약간씩 오르고 있네요. 자, 뭔 뉴스가 떴을까요? 이 대목에서 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군요. 표면 이자라고 만기 이자율이 있네요. 이 전환사채 12 발행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예전 영상에 있는데 나중에 천천히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간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오늘 단타로 들어간 한국항공우주가 죄송합니다. 괜히 다른 종목에서 저기 하다가 살짝 올라가 있는 한국항공우주를 잠깐 단타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다 5분 안에 까자게 됐는데 자, 어쨌건 우상첨단 소재는 각종 호재가 있고 좋은 호재가 있고 지금의 위치가 좋은 자리고 손절 라인이 정해져 있다는 거 이것만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경보제약을 살펴볼게요. 경보제약이 스위스 제약사와 위탁 생산 및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보제약은 스위스 바실리아사와 세파계 5세대 항생제 신약 세프토비프브로의 원료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즉 오늘 발표했죠. 이 경보제약이 또 하나 또 계약 체결한 게 있는데 스트라젠사라고 있어요. 이쪽에 세파계 항생제 세포탁십나트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학 용어라 어렵네요. 또 하나 이 김태형 경보제약 대표님께서는 이번 두 건의 위탁 생산과 수출 계약으로 경보제약의 연구개발 및 생산 능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했다고 밝혔고요. 또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원료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거라고 이렇게 또 좋은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자, 경보제약은 저도 예전에 매수매도를 진행했다가 좋은 수익률도 거뒀고 또 손절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월봉의 추세가 아직은 크게 꺾이지 않고 있어요. 이 친구가 월봉에서 이렇게 5개선을 잘 타고 올라가다 월봉 5개선 이탈하면서 2달간 조정이 있었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다 이제 조정이 다시 들어왔는데 이 월봉에서도 이렇게 꾹 우하향하면서 이렇게 산 같은 변곡점이 생겼어요. 이 자리가 약간의 매물대로 작용을 하는데 즉 주식이 지켜줘야 될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친구가 요 공간, 그러니까 16년도 12월부터 18년도 9월달까지 생긴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있어요. 매물대죠. 이 매물대를 언제 뚫었냐면 20년도 10월달에 강한 거래량을 짚고 뚫었죠.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이 자리 밑으로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저점 이 자리 이탈하지 않고 이번 달도 위험하긴 했는데 딱 짚고 돌아섰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최초의 5주선의 하락은 항상 이 중기 조정의 확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데 12월 24일 이때 한번 이게 5주선을 깨놓은 이후에 줄줄 흘렀죠. 그러면서 이렇게 딱 이 상태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이제 10주선하고 황금주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요 밑으로 더 밀리지 않아야 되고요. 여기 20주선까지 밀렸다 하더라도 빨리 돌려주는 모습이 중요한데 오늘 큰 호재에도 불구하고 어째 시장이 원치 안 좋죠. 그러니까 아직 크게 상승 못 해줬는데 5주선을 이렇게 마구 떨어졌습니다. 아직 내일 한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 친구가 5주선 회복을 해주면 다음 주부터는 5주선 이하에서 이렇게 착착 돌아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시간을 좀 잠깐 볼까요? 잘못 열었네요. 현재 1.36% 온 상태라 내일 더 이상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지켜야 될 자리가 생겼죠. 항상 전저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1월 29일의 저점, 즉 아까 월봉에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요 지지선을 삼아야 될 이 자리를 잘 딛고 지금 돌아선 거예요. 일봉에서 이 자리가 그 지표를 말해주는데 딱 딛고 돌아서서 지금 저희 황금일선을 저렇게 이제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따라서 이 친구는 황금일선 돌파 안착이 중요하고요. 황금일선만 제대로 돌파 안착해주면 다시 다음 주에 좋은 모습이 보이는 그런 주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호재 속에 있어서 좋은 이제 밀리지만 않으면 주식은 깨야 될 자리만 깨지 않으면 잘 지켜주면 지지선이 되고 다시 돌아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경보제약은 어차피 많은 매물대가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상 오늘 시장에서 좋은 호재가 있었던 오성첨단 소재와 경보제약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